옥타곤 위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챔피언이 교체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일리아 토프리아는 큰 무대와 스포트라이트에 낯선 인물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케이지 안이나 화려한 포스터 위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잠든 밤사이 챔피언이 훈련도 하지 않고 프로모션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던 그 고요한 시간에 조용히 그러나 폭발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팬들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라이트급의 제왕이자 파운드 포 파운드의 지배자로 불리던 이슬람 마카체프가 자신이 가장 자신있어 하던 영역이 아닌 곳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현대 격투기 시장의 권력 지도가 하룻밤 사이에 뒤집힌 사건입니다. 마카체프의 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토프리아의 지지자들은 열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현 라이트급 챔피언이 이제는 틈새 시장의 파이터가 아닌 진정한 글로벌 슈퍼스타만이 가질 수 있는 숫자를 기록하며 마카체프를 추월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토프리아의 충격적인 2026년까지의 활동 중단 선언과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벌어지는 저스틴 게이츠와 패디 핀블렛의 잠정 타이틀전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과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일리아 토프리아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는 1.200만 명을 돌파하며 1.190만 명을 보유하고 있던 이슬람 마카체프를 제치고 UFC 역사상 네 번째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파이터로 등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기가 많아졌다는 차원을 넘어선 현상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7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추종자가 생겨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았습니다. 이 수치는 두 챔피언 사이에 끌어오르던 라이벌 관계의 역학을 즉시 바꿔놓았습니다. 엘 마타도르는 이제 적어도 대중적 인기라는 측면에서는 명백한 우위를 점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슬람 마카체프가 두 번째 벨트를 획득하며 헤드라인을 장악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옥타곤 위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자신이 왜 세계 최강인지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은 싸우지도 않은 토프리아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상승세는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페인과 조지아를 대표하는 이 파이터의 부상은 그가 끊임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 마카체프와의 캐치웨이트 슈퍼파이트,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파운드 포 파운드 타이틀을 향한 야망입니다. 토프리아는 공공연하게 세 번째 체급에서 이슬람 마카체프와 싸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지나친 야망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비현실적이라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 격투기에서 슈퍼스타덤은 파이터에게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를 제공합니다. 팬들은 현재 마카체프가 케이지를 지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지만 동시에 토프리아가 인터넷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 또한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경기장이지만 두 챔피언을 향한 압력은 하나의 거대한 충돌을 향해 빌드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하고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솟구치는 이 시점에서 정작 토프리아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2026년 초까지는 옥타곤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개인적인 이유와 함께 그는 자신이 디비전을 정체시키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인기의 정점에 서 있는 챔피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인정이자 선택입니다. 보통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격투 비즈니스의 불문율을 깨고 그는 가장 뜨거운 순간에 스스로 차가운 휴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라이트급 전선은 혼돈과 기회가 공존하는 기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토프리아가 사이드라인에서 지켜보는 동안 UFC는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저스틴 게이츠와 패디 핀블렛이라는 예상 밖의 조합이 잠정 타이틀을 놓고 격돌하게 되었고 아르만 사루키아는 여전히 타이틀샷을 갈망하며 맹수처럼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토프리아는 자신이 경기에 나서지 않는 동안에도 인기가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을 즐기며 이 모든 상황을 관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옥타곤 안에서 이슬람 마카체프를 꺾을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는 모든 무기를 장전하고 전장에 뛰어들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기의 대결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토프리아의 인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옥타곤의 지배자 이슬람 마카체프가 내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일리아 토푸리아가 디비전의 흐름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동안 그가 끊임없이 호출하던 마카체프는 이미 명확한 조건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마카체프는 이 싸움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전과 같은 상황에서 이 싸움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카타르에서 있었던 인터뷰를 통해 그는 엘마타도르가 자신을 원한다면 더 이상 라이트급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챔피언에게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게스탄의 챔피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라이트급인 155파운드 로의 복귀는 오직 그에 걸맞은 거액의 대전료가 보장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량이 점점 더 힘겨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UFC가 나를 다시 그 체급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제안을 해야 할 겁니다. 마카체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든 감량 과정이 자신의 수명을 깎아먹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더 일찍 체급을 올렸어야 했다고 말하며 라이트급을 지배해온 커리어에서 보기 드문 약한 모습을, 아니 솔직한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추측이 필요한 영역은 사라졌습니다. 이 슈퍼파이트가 성사되기 위한 길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UFC가 마카체프에게 155파운드 로의 마지막, 그리고 고통스러운 감량을 감내할 만큼의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둘째, 두 챔피언이 모두 공개적으로 원했던 170파운드, 즉 웰터급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은 확실하고 위도 또한 명백합니다. 유일하게 남은 불확실성은 UFC가 언제 이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 하는 시점뿐입니다. 토푸리아는 소셜미디어라는 현대전의 전장에서 승리했고 마카체프는 현실적인 조건이라는 방어막을 쳤습니다. 2026년이라는 긴 공백이 예고된 가운데 팬들은 과연 이 두 개의 평행선이 옥타곤 위에서 하나로 만나는 그날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각자의 길에서 전설로 남을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게이츠와 핀블렛의 잠정 타이틀전 결과가 이 복잡한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 될 것이며, 휴식을 선택한 토푸리아의 전략이 과연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소동은 옥타곤 밖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지만 그 여파는 격투기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매치업 중 하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200만이라는 숫자에 힘을 얻고 휴식을 선언한 일리아 토푸리아와 자신의 건강과 가치를 걸고 조건을 내건 이슬람 마카체프, 케이지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진정한 승자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토푸리아의 2026년 복귀가 이 라이벌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카체프의 조건은 과연 UFC에 의해 수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